안녕하세요. 윤스에피 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바시의 타일러 라시 아시죠, 여러분? 내생남에 나오는 타일러 라시가 한 강의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본 강의를 가지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 뭐 이렇게 요즘에 꿈이 있으세요? 뭐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내가 과연 꿈이 무엇이었나? 내가 과연 그 꿈을 이루었나? 그러면 앞으로의 꿈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꿈을 아이에게 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아이 들일 때 내 아이가 막 갑자기 천재인 것 같고 내 아이가 한글을 너무 잘해. 숫자를 너무 잘 더해. 이럴 때 막 엄마는 흥분하면서 그래. 나는 서울대를 못 갔지만 우리 아이는 서울대를 보내야지. 그러면서 그 하얀 도화지에 이제 그림을 짓고 막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 봤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아이와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꿈을 설계하는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게 좋은 거니까, 이러이러한 게 나쁜 거니까,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말고, 이러인 것만 해. 나는 엄마니까 너를 보호해 주니까 엄마 말만 들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양육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아이가 자기의 자아가 커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에서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엄마는 TV를 보고 뭐 음악을 듣고 엄마는 아줌마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 보고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모순된 걸 자꾸 발견을 하고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어떤 엄마의 플랜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게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죠. 옛날 또 김미경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그랬어요. 아드님과의 그 힘든 얘기들을 하면서 그 중고등학교 한 6년 정도를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졌었다면 그 6년을 메꾸기 위해서는 6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기독교 재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버지 학교, 뭐 엄마 학교 해가지고 이제 부모 교육을 막 시켜요. 자녀들과 대화를 해라, 여행을 가라. 그러면은 그 여행을 가고 대화를 하는 법을 막 배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미 굉장히 나빠진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아이한테 무조건 다 맞춰주죠. 작정하고 왔으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 대단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가지고 다시 아이는 그대로 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안 변해요. 엄마도 안 변해. 왜 안 변했을까요? 그 짧은 시간, 그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이 2박 3일, 3박 4일, 뭐 길게 가서 일주일 동안 갔던 여행에서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김미경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처절하게. 내 거니까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매달려야 된다고. 비굴할 정도로 매달려야 된다고. 그 아이가 제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의 레이더를 켜는 일이라고 했어요. 또 타일러 라시는 그 자신의 기준을 아이에게 적용하면서 아이에게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이 될 거야 해도 부모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네가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되니? 참나 이상한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 아이스크림 맛있지?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될 거니? 그래 아이스크림이 되라. 여기까지만 부모가 조력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줘라.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응원군이 되어줘라. 그러면 아이도
학교에 가서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기의 사고를 정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타일러 라시님한테.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까요? 그래서 타일러 라시가 글을 많이 써보셨나요? 어떤 종류의 글을 쓰세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직 자신이 없어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글을 쓰지 않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자기는 브라질 쪽에 가가지고 그 개도국에서 하는 그 펀딩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펀딩 프로그램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막 말렸다는 거죠. 브라질은 치안도 안 좋고 브라질은 뭐 세계 금융 강국도 아니고 네가 진짜 금융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으면 뭐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뭐 싱가포르나 중국어를 해갖고 중국의 상해에 가가지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드니까 내가 더 나 자신을 개발해야 되나 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또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합니다.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그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포르투갈어를 해야 된다. 거기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서울 시내에 포르투갈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몇 개인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르투갈어 학원이 5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 갈 수 있는 학원이 어디가 가까운가? 학원비는 얼마인가? 그 학원의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서 배워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울 정도로 배우는가? 그리고 그 배운 거에 대해서 가면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브라질도 분명히 부유층이 사는 곳이 있을 거고 월가 같은 굉장히 그 핫한 금융 스트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취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적인 걸 모색을 하고 안전하게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맵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특히 지인들, 가족들과 뭐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의논하지 말라고 하는 게요. 걱정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거의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또 막 길을 잡아줘요. 그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원은 김유라 작가님 있어요. 김유라 작가님이 하는 얘기가 주식 안 해본 사람이랑 주식 얘기를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 안 해본 사람이랑 부동산 투자 얘기하지 말고 그 분야에서 특정하게 시간 투자를 해서 그 분야에서 어떤 일과를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그 분야에 대해 의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는 서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힘만 빠진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프레임 깨기, 그 자기의 박스에 갇히지 않는 방법, 박스에 갇혔을 때 어떤 후회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고 싶은데 요즘 굉장히 유명한 핫한 박말래 할머니 있잖아요, 유튜버.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너무 막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이에 미국을 갈 줄 알았다면 10년 전에라도 20년 전에라도 영어 공부를 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런 날이 펼쳐질 줄 알았다면
자기가 어떤 말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손녀딸이랑 같이 막 영상 찍으면서 손녀딸이 PD 영상처럼 할머니 그 영상을 제작해 주죠. 맨 처음에 이제 재미로 시작했던 게 이렇게 이제 발전했는데 요즘에 방송국의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제작이 된대요. 스파처럼 이렇게 한 두 가지, 뭐 세 가지 작은 아이템들 재미있는 거를 가지고 딱 이제 몇 번을 해보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이 인기도를 가지고 이걸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핫한 직업이 과거의 핫한 직업이 아니고 지금 핫한 직업이 미래의 핫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김미경 학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즉시 학습을 하고 즉시 교육을 받아서 즉시 쓸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과 길과 굉장한 골드 로드맵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종용하지 않는 부모, 같이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가 어저께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저희 아이는 어릴 때는 이제 뭐 피아노를 했고 중학교 때 갑자기 무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해가지고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전공으로 지금 길을 조금 틀어놓은 상태예요.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잘 맞고 자기의 적성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입시의 노력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는 건데 그걸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만약에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네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래, 엄마는 이 정도에서 만족이다. 그리고 거기서 쌓인 경험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도 잘할 것이다.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타일러 라시님 뭐 세바시 강연이라든가 우리 학장님 유튜브 강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강연들, 사방들 보면서 그리고 읽으라는 책들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박말래 할머니 보면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서 제 인생 로드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되 같이 의논하면서 본인이 운전을 해서 가게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